최근 몇 년간 건강 및 웰빙 산업은 체중 감량에서 정신적 명료성에 이르기까지 기적적인 결과를 약속하는 새로운 트렌드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매력적인 이름과 유명인 보증으로 이러한 트렌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기 있는 건강 신화를 파헤쳐 진실과 허구를 구분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해독 다이어트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유흥 후 몸을 정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며칠에서 몇 주 동안 특정 주스나 음식만을 소비하며 몸에 독소를 제거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간과 신장이 이미 매우 효과적인 해독 기능을 가지고 있어 대다수의 해독 다이어트가 불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프로토콜은 종종 신체의 필수 영양소와 칼로리를 결핍하게 하여 피로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슈퍼푸드 신화에 직면합니다. 단일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이 암과 싸우거나 지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약속은 한없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케일, 블루베리 및 귀노아와 같은 음식은 확실히 영양가가 높고 건강한 식단에 기여하지만 슈퍼푸드에 귀속된 모든 건강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단일 음식은 없습니다. 좋은 건강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적의 음식을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탄수화물 열풍, 즉 아트킨스와 케토와 같은 다이어트가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화하고 단백질과 지방을 선호하는 방식에 대해 탐구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다이어트에서 초기 체중 감소를 경험하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신체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두뇌 기능과 신체 활동에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식품군을 제거하면 관리가 미흡할 경우 영양 결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하루 만보 걷기라는 광범위한 신념을 조사합니다. 이 수치는 대중의 의식에 깊게 뿌리 내렸지만 그 출처는 과학적이라기보다 상업적입니다. 1960년에 일본의 만보계 브랜드가 이 수치를 대중화했으며 걷기가 분명히 유익하지만 정확히 만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강도, 개인의 체력 수준 또는 다른 운동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칼리성 다이어트 신화도 있습니다. 이는 알칼리성 음식을 섭취하고 산성 음식을 피함으로써 몸의 폐하 레벨을 변화시켜 암과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인체가 폐와 신장을 통해 폐하 균형을 엄밀하게 조절한다는 것을 알려주며 시기가 이 균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불식시킵니다. 알칼리성 다이어트가 권장하는 과일과 채소는 확실히 건강에 좋지만 폐하 영양에 대한 논리는 부정확합니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질병에 대해 자연요법으로서 에센셜 오일의 사용에 대해 언급합니다. 지지자들은 라벤더, 유칼립투스, 티트리 등에서 추출한 오일이 두통, 불면증, 심지어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이완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정 오일은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의료 치료를 대체해서는 안 되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신화들을 파헤치는 핵심은 복잡한 생리학적 문제를 가진 건강 탐구가 종종 단순한 해결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신체 활동,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건강의 초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선택은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닌 의료 전문가의 개인 맞춤 조언에 의해 안내받아야 합니다. 이 탐구를 통해 건강 유행은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기초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대담한 주장에 대해 정보를 유지하고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점점 변화하는 건강 트렌드의 세계에서 내비게이션하는 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서 가을 혹은 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리곤 한다. 이 시기에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추천되지만 어느 해보다 특별하고 독창적인 방법을 개발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 남자는 어릴 적부터 감기에 자주 걸리곤 했다. 그의 별명은 코감기였다. 매년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기침과 콧물로 인해 학교는 물론 직장에서도 곤란한 순간을 많았다. 여러 약과 민간요법을 동원해봤지만 항상 잠시뿐 다음 환절기에 또다시 감기에 시달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국 유림에서 힌트를 얻게 된다. 우연히 등산을 하다가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서 자연의 면역력 강화 비법이라는 귀한 조언을 듣게 되었다. 노인은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전통적인 면역 증진 방법들을 알고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적이 없다고 했다. 노인이 전한 비법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우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을 순환하면서 잠재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과 바이러스의 차단 역할을 해준다. 두 번째로 하루에 2번씩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허브차를 마시는 것이었다. 특히 노인이 추천한 차는 쑥과 생강, 계피가 들어간 혼합차였는데 이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체온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 3회 이상 근처 온천이나 찜질방을 방문하여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라는 것이었다. 특히 온천의 경우 다량의 미네랄 성분이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면서 면역력 증진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명상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노인은 하루에 적어도 10분씩 의도적으로 심호흡을 하며 명상을 하라고 조언했는데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에 도움이 돼 결과적으로 감기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열쇠라고 했다. 가벼운 등산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산의 풍경을 관찰하며 자연 속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라고 설명했다. 그 남자는 노인의 말을 믿고 그에 따른 지침을 성실히 따랐다. 처음엔 의구심을 품었지만 놀랍게도 그 해는 환절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그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비법을 전파하며 많은 이들이 환절기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감기는 더 이상 그에게 있어서 악몽이 아니었고 그의 별명은 자연스럽게 면역왕으로 바뀌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건강검진을 통해 내 심장이 그리 건강하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소식은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의사는 나에게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음에는 그저 무섭고 막막하게만 느껴졌지만 나는 내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처음 시작한 것은 간단한 산책이었다.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걸으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주변의 자연을 느꼈다. 걷는 동안 나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심호흡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었다. 매일 조금씩 걷는 시간을 늘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걷기는 나의 일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어느 날 친구가 조깅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걷기도 버거웠기 때문에 조깅은 상상도 못했지만 친구의 격려와 함께 천천히 시작해보았다. 처음에는 5분도 넘기기 힘들었지만 점차 거리를 늘려가면서 내 심장도 조금씩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매번 도착 지점을 정하고 스스로에게 도전함으로써 성장하는 내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다. 조깅에 익숙해지면서 더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지역 체육관에 등록하고 다양한 기구를 사용하며 심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배워나갔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다루기 어렵게 느껴졌지만 천천히 익숙해졌고 이제는 체계적으로 하루 운동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변화 중 하나는 요가와 같은 심신이완 운동을 포함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요가는 심장 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내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요가를 통해 나의 호흡과 마음의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식단도 무시할 순 없었다. 나는 설탕과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했다. 이러한 변화들이 내 몸과 마음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면서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몇 달 후 나는 다시 의사의 검진을 받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 건강 상태는 크게 개선되어 있었다. 의사는 나의 노력을 칭찬했고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그것은 단지 심장의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의 질을 높이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제 나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이 같은 문제를 마주했을 때 보다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심장 건강을 위한 나의 여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내 몸과 마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야기. 내 건강은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일상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연하게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변화와 꾸준한 실천은 우리의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걷기, 달리기, 요가 등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 연구에 의하면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과 연관된 신경생성 단백질의 분비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요가나 명상같이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운동은 특히 집중력과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수면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패턴 때문에 수면 부족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수면 부족은 기억력 저하, 집중력 약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면 중 뇌는 피로 회복과 함께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뇌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취향이나 습관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한 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 견과류는 뇌 기능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 유익합니다. 또한 카페인이 적절히 포함된 녹차는 뇌를 자극하고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뇌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때 자극을 받으며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퍼즐이나 수수께끼 문제처럼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임들도 뇌 건강에 유익합니다. 이는 뇌의 탄력성과 다양성을 유지하게 하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큰 변화를 요구받지 않아도 작은 습관 변화를 통해 뇌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변화가 미래의 뇌 건강에 큰 투자임을 기억하세요.